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오후에 찾아뵙는 홍숙준의 여의대로 7월 16일 순서 시작합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날씨가 좀 밖에 상당히 덥죠. 예, 어제는 좀 시원했는데, 예, 정치권도 조금 후끈후끈한 것 같아요. 예, 정치권 그렇습니다. 정말 후끈후끈합니다. 특히, 오늘은 먼저 이재명 이야기부터 제가 좀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오늘, 그 보고회를 하는데, 국정보고회를 하는데,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국민 참여해서 방청객도 앉혀놓고 공개를 하는데, 어제도 상당히 무슨 빚 같은 거, 빚 탕감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빚 탕감은 해줘야 되고 독촉하면 안 되고 그 세금 안 내는 거는 막 독촉을 해야 된다. 좀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말도 많이 나왔고 또 좀 그 황당한 이야기도 나왔고 오늘도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 해야 될 말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해야 될 말 안 하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오늘도 나흘째 국민의힘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합니다. 뭐냐면은 본인 골프 친 문제. 그때 우리 해군 장병이 실종이 돼서 그 북한하고도 서로 이제 그 교신을 하고 총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확산되는데 지금 나흘째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개인 일정이라서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상황에 비상 대기를 하고 지시를 하고 해야 되는데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있는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지만은 확인해 줄 수 없다. 이 말은 골프 쳤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완전히 선택적 침묵을 하고 그렇죠. 있는데 예. 이 골프 친 여부가 왜 중요하냐면 당시에 우리 그 해군 함정에 우리 해군 한 분이 이제 실종됐다. 나중에 결국은 시체로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 시간대하고 똑같은 시간대에 골프를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누구하고 친 의혹을 받고 있느냐? 지금 국방부 장관 지금 안규백하고 지금 그렇죠. 친 어떤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 그런데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에서는 일단 안규백 안 쳤다는 이야기는 일단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군 통수권자 대통령은 사실은 공식 비공식 일정이 사실은 구분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많은 어떤 의문과 비판을 국민들이 하고 언론에서 요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이 시간대는 뭐 했다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야기해야죠. 왜 이야기를 못 하는 겁니까? 선택적 침묵을 하는 거고 아니 본인들은 2014년도 세월호 그 사고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세월호 7시간 규명하라 하면서 얼마나 난리를 떨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국방부 장관하고 골프를 친 여부를 밝히라고 요구를 하면 당연히 밝혀야 되죠. 그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택적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은 더욱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좀 전에 대표님께서도 국무회의를 말씀하셨는데 국무회의가 가관입니다. 국무회의 어떤 또 이야기를 했느냐? 젊은 여성 앉히지 마라. 꼭 사고 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니 이거 술자리도 아니고 국무회의 석상에서 그것도 전 국민이 생중계로 보고 있는 입장에서 젊은 여성 직원 앉히지 마라.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성. 아니 어떻게 그 이성 여성 직원들을 그런 어떤 성적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면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지 꼭 어떤 본인의 시각에서 이야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국무회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어떤 내용도 아니고 수준도 아닌 내용들을 마구마구 지금 대통령 입에서 쏟아져 나오니까 참 처참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과 관련된 이야기, 본인에게 좀 이익이 되는 이야기는 장동혁 대표 표현대로 하면은 볼륨을 완전히 높이고 그 다음에 본인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하면은 소거를 해버린다. 말을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잠도 안 자고 막 본인이 하고 그렇죠. 싶은 건 막 SNS 막 올리고 하는데 정작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완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그 해외에 나가서도 본인의 재판 관련된 거 이런 거 있으면은 그냥 SNS로 막 밤에도 한밤중에도 올리고 하는데 이 중요한 이야기 정말 그 국군 통수권자로서 자격이 있는가? 지금 장동혁 대표는 이거 탄핵감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장동혁 대표가 서소문 그때 고가차도 무너졌을 때는 자갈치 시장 가서 해 파티를 벌이고 그 다음에 그때 국가정보자원 그 화재 났을 때는 또 그 예능 먹방 찍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전에 이제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자질도 문제지만은 이런 본인이 어떤 자기의 책임, 자기 자리의 무거움
책임이나 이런 걸 좀 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그 과거부터 보면 본인이 또 경기지사 시절에도 경기지사 때 2000, 그때 2000 예, 물류화재 사고 났을 먹방 때도 찍었죠. 먹방을 예. 또 찍었습니다. 그 예. 다음에 또 그 성남에서 큰 또 그 공연 관련된 뭐 사고가 났을 때도 그렇죠, 완전히 그렇죠. 책임이 예, 아니다는 예. 식으로 그런 식으로 예. 이제 하고 어쨌든 철저하게 본인이 조금이라도 유리한 것은 다 뭐 자기가 한 것처럼 막 예, 끌어들이고 예, 하고 예.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것은 예. 선택적 침묵을 하거나 완전히 책임을 예. 회피하는 예. 그런 모습이 예. 완전히 정말 그 DNA로 진짜 체득이 돼 있다. 예, 예, 그리고 예. 그런 어떤 DNA가 지금 대통령으로서 국가 최고 책임자로서 국가 예. 통수권자로서도 그런 어떤 모습들이 여실히 지금 예, 나타나고 예,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만약에 우파 보수 진영이 예. 대통령이 이런 모습을 아, 보였다 하면 탄핵 이야기 좌파는 바로 어떻게 바로 하겠습니까? 탄핵 이야기 나왔어요. 완전히 뭐 예. 강화문에 촛불 들고 쳐들어가서 탄핵 계속해서 나올 텐데 여기에 대해서 뭐 상대적으로 굉장히 우리 진영은 좀 조용하고 예. 지금 장동영 대표가 이런 문제를 막 계속 하고 탄핵 이야기, 있는데 오늘도 탄핵 이야기. 예, 당 대표가 사실 이런 어떤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전에 예. 다른 어떤 사람들이 다른 어떤 의원들이라든지 그렇죠. 당원이라든지 예, 예. 언론이라든지 예. 이렇게 막 군부를 떼고 예. 당 대표에서 더 강하게 말하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좀 국민들 예. 입장에서 좀 될 텐데 그렇죠. 그런 면이 좀 아쉽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들 그렇게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뭐 말하자면 이제 초선 뭐 이런 사람들 이제 소장파라는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소장파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장동영 대표 사퇴론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빨리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유시민 씨가 이재명에 대해서 마키아벨리적인 이 정치를 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마키아벨리 군주론에 보면은 본인에게 해가 되는 것은 다 피하고 그러니까는 이 본인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아래 사람을 시킨다. 아래 사람에게 시킨다. 그래서 좌파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전부 다 이 자기에게 불리한 거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시킨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하는 거예요. 불리한 거는 아래 사람 시키고 불리한 말은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자 그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그 골프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인사권자로서 국방부 장관 탈영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규백 탈영 문제도 지금 김영수 예비역 소령이 계속 오늘도 이야기를 했는데, 국방부에서는 이 뭐 병적 기록을 공개를 할 수 없다. 그런데 뭐 탈영은 아니었다고 하는데 지금 종합적으로 나오는 이야기 보면은 그 탈영이 한 것이 맞다고 보시죠? 그렇습니다. 네. 분명한 것은 지금 국방부에서도 이야기하고 안규백 그 장관 본인의 입에서도 본인은 잘못된 병무행정의 예, 예, 희생자다. 희생자라는 그리고 이야기를 지금 했죠. 예. 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예. 본인 스스로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우리가 병적 그 증명서를 보지는 못하지만 병적 증명서 내용에는 분명히 예. 그런 탈영과 같은 비슷한 어떤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예, 예, 굉장히 예. 많다고 봅니다. 아니 뭐 구검 이야기도 있다고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병적 증명서는 온라인으로 한 신청을 하면 2, 3분 만에 뛸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면 바로 되죠. 예.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띄고 있지 않는 한 일단은 현재 병적 증명서는 예. 분명히 탈영과 유사한 내용이 있을 거다. 예, 예, 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정말 100번 양보해서 그게 착오가 일어났다면 이때까지 안규백 그 장관은 뭐 했습니까? 뭐 국방위원으로 오래 했고 했는데 5선 바로, 국회의원까지 했고 네. 그리고 5선 국회의원 이전에 개인으로서도 그런 것이 얼마나 수치였습니까? 그럼요. 예, 당연히 그거는 정정 신청을 했어야 됨에도 예.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다가 문제가 예. 되니까 뭐 이거는 뭐 잘못된 거다 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그거 믿을 사람 아무도 예.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문제는 정말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 청문회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해서 나왔었고 나왔었습니다. 예, 예. 또 예. 청와대 인사팀에서도 당연히 알았을 거 아닙니까? 예, 예. 아, 그럼요. 인사검증을 하면 그 네. 병적 확인서 그거 바로 받아봤겠죠. 다른 장관 자리 아니 국방부 네. 장관 자리인데 그러니까, 예.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인 인사권자가 임명을 했다. 네. 그렇다면 이것은
인사 책임자도 당연히 그럼요. 연대 책임을 져야 되는 책임이죠. 겁니다. 예, 인사권자죠, 이재명. 예, 인사권자가 연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 역시 이재명 대통령으로서 자기 책임이 있으니까 또 함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재명이 만약에 그 탈영 사실을 알고도 임명을 했다고 하면은,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국방부 장관을 방위 탈영병을 국방부 장관이 임명을 했다. 이건 정말 뭐 해외 토픽감이 되는 거고, 그것도 몰랐다고 하면은 그것도 참 무능한 거죠. 그리고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김영수 그 예비역 소령이 이렇게 제보를 받은 것이 아마 지금 청와대의 그 군 출신들이 아닌가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렇다면 다 이제 알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청와대 안에서 다 알고 있는데 그걸 그 이재명 혼자 뭐 이재명이 몰랐으면 문제고 알고도 임명을 했으면 더 문제다. 그래서 이재명 책임론, 이것도 이재명 책임론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 문제가 최근에 불거졌냐면 최근에 이제 삼군 사관학교 그렇죠. 통폐합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관학교 출신들, 뭐 사관학교 출신들이면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의 뭐 현직뿐만 아니라 예비역, 그러면 지켜온 장교 사람이죠. 이상의 간부들은 다 해당되는 거죠. 뭐 장성들도 있고. 이분들은 99.99%다 지금 통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전군이 사실상 안규백을 지금 적으로 지금 돌리고 있으니까 지금 사실 군 내부에 특히 안규백 둘러싸고 있는 탈영 내부에 이런 모든 어떤 그 정보가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규백도 굉장히 지금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고,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지금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태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 통합을 해서는 안 되냐면은 뭐 지금 이재명 정권은 뭐 지금 뭐 통합 작전 차원에서 가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통합 작전을 가장 잘 원활히 수행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입니다. 미군입니다. 미군 역시 개별적 사관학교는 뭐 육사 웨스트 포인트라든지 그대로 유지하면서 통합 작전을 위해서 사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별도 어떤 훈련이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통합을 해서는 안 되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분단 국가인 입장에서 사실은 사관학교, 특히 육사 같은 경우는 교육기관 이전에 하나의 또 부대입니다. 그렇죠. 부대죠. 우리는 그 수도 서울이 굉장히 휴전선과 가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방어에서 취약한데 태능에 있는 육사 자체가 하나의 부대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6.25 때 그 육사 출신들 중에 그러니까 교육생들이 그 바로 옆에 있는 불암산에 가가지고 불암산 유격 때문에 계속 싸웠습니다. 그런 등등의 어떤 사례에 비해서 우리가 통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확고한 이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오늘 또 뭐 그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 충청도 대전, 대전으로 뭐로 가는데 1, 2학년 때는 통합교육을 하고 3학년 때부터 육군을 할 건지 해군을 할 건지 공군을 할 건지 선택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선택을 할 때 이제 주로 이제 공군에 많이 몰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군에서 성적순으로 자르면은 그다음에 육군, 해군은 그 성적이 안 되는 사람이 가는 걸로 이렇게 인식이 돼 버려요. 이거 상당히 엉망인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려는 것이 결국은 육사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 이 육사 출신들이 무슨 뭐 계엄을 했다. 이래서 육사를 없애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도 국가 방위 차원에서 전략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군에 대한 그 검찰을 없애버리는 것처럼 군도 이 어떤 일종의 보복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게 더 우려스러운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도하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인데, 국방부 장관이 방위 출신인데다가 탈영병 출신이다. 자, 그리고 이재명이 그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임명을 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참 엉망진창인 거죠. 그리고 국방 문제가.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이재명이 참 이 김용 있지 않습니까? 김용. 그렇습니다. 그 지금 1, 2심에서 징역 5년 받고, 김용이 왜 1, 2심에서 징역 5년 받았냐 하면은 그 이재명 2022년 대선할 때 이재명이 호남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대장동 일당에게 20억 원을 달라고 요구를 했다가 이제 한 8억 원 정도 순차적으로 받는 과정에서 대장동 사건이 터져서 더 이상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뇌물 받은 거 있고, 그것 때문에 1, 2심에서 징역 5년 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 상황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또 최고위원,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나간다고 지금 선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재명이 김용에 대해서는 수사뿐만이 아니라 법원 판결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알리바이 증명되는데도 해기한 결론을 내렸다.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무회에서 나오는 이재명의 발언들이 네. 정말 대통령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발언들이 지금 현재 폭포수처럼 지금 쏟아지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다 탄핵 겁니다. 예, 김용 관련된 이런 어떤 발언도 명백하게 재판에 지금 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재판에 관여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것도 새롭게 또 최고위원으로서 또 김용을 뽑아라 명픽이죠. 그렇죠. 명픽을 한 거죠. 자, 첫 번째 지금 재판에 관여하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법원에서 8억 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해서 지금 5년 벌써 받았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것도 보니까 문제죠. 예. 결국은 대법원에 협박을 하는 거죠. 이게 하지 마라.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 예, 예. 그다음에 또 뭐 구체적인 좀 증거로 하는 게 뭐 9월 타임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계한 판결이다. 예, 예, 이런 예. 식으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예. 자, 이게 얼마나 엉터리냐. 예. 자, 구글 타임라인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일단 첫 번째로 당시에 2021년 5월 3일 날 이제 소위 말해서 당시에 유원홀딩스 이제라고 이제 유동규 등이 설립한 네, 그곳에서 이제 돈을 받았다고 이제 검찰이 했는데 네. 그 당시의 시간에 본인은 다른 곳에 네. 있었다고 처음에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네. 수원에 있는 경기도 시장 그렇게 사건 얘기했어요. 활성화 네. 본부장 이모 씨 만나서 네, 네. 있었다고 했는데 네. 그것이 위정으로 위정으로 드러났습니다. 드러나서 그 사람이 처벌이 됐죠. 그래서 예. 지금 1심에서 6월 달에 집행유예로 이제 결정이 네. 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또 구글 타임라인을 넣어가지고 그 5월 3일에는 2021년 5월 3일에는 본인은 한 1.9km 떨어진 서초동 뭐 다른 데 있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재판부에서도 받아들인 게 이 구글 타임라인이 수정된 흔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구글 타임라인 자체가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계속해서 지금 김용 측에서 위정을 하고 또 수정을 하고 그런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1, 2심이 다 그걸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네. 대통령이 구글 타임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 내는 게 회귀한 판결이다. 예. 아니 이런 식으로 네. 국민들을 개돼지로 알고 이렇게 선전선동 네. 거짓으로 네. 하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네. 정말 대통령으로서 참으로 재판에 본인의 어떤 척건 재판에 간섭하고 있는 게 정말 개탄스러운데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느냐? 결국은 김용이 정치자금법으로 확정이 되면 결국은 김용이 그걸 다 본인. 입말품에 자기 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결국은 당시에 경선에 경선 썼잖아요. 주자였던 이재명 본인에게 불똥이 튀니까 더 적극적으로 김용에 대해서 이렇게 디펜스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정말 어제 유시민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이재명은 대통령으로서 당 인사에 너무 많이 지금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은호도 그렇고 지금 또 모든 어떤 명픽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하정우부터 시작해서 다 그렇습니다. 하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최고위원 선거를 앞두고 예. 김용이 출마 선언했는데 완전히 명픽을 좀 그렇죠. 했다. 예. 그러니까 당원들은 김용을 뽑아라. 예. 이런 어떤 지시를 내리는데 정말 김용이 이번에 최고위원 선거로 뽑히게 된다면 정말 저는 국민들로부터 민주당은 더 지탄과 비난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김용의 당선을 기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 이렇게 수사기관뿐이 아니고 법원에서까지 이렇게 뭐 좀 회개한 결론을 내리느냐, 뭐 알리바이가 증명됐다고 주장을 하는데 지금 뭐 구글 타임라인 뿐이 그거 외에 어떤 진술이나 다른 정황들은 전부 다 돈 받은 사실을 이제 지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 2심에서 다 징역 5년씩이나 나온 건데 이재명이 그 1, 2심에 징역 5년 나오고 이게 대법원 확정 판결되면 본인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본인을 위해서 그 돈을 대장동에서 받아왔고 그러면 대장동하고 대장동 민간업자들하고 결탁이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재명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해가지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일종의 공범 자백 아닌가
그리고 공범 자백으로 저는 들려요. 이렇게 법원의 판결까지만 이야기하는 것은.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대법원이 도대체 그 대법원이 왜 1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서 빨리 선고를 안 할까? 선고를 안 할까는 생각인데 이게 이제 보면은 빨리 선고할지도 모르겠어요. 무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이재명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은 무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또 그 선고를 해버리지 않을까요? 법원에서. 아, 저는 설마 그런 일이 그러니까요. 발생했을까? 대법원도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어떤 법관들로 이루어진 최고 사법기관인데 네. 설마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결코 그렇지는 못할 거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드러난 어떤 물적, 인적 증거가 너무 많고 또 1, 2심이라든지 기존의 어떤 재판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어떤 법정 진술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뒤엎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좀 안타까운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항소심이 끝나고 1년이 훨씬 넘은 상태에서 결정이 안 되고 계속 시간이 끌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보석으로 풀려 나온 거 이거 자체도 상당히 또 5년 받은 사람이 보석으로 예외적인 겁니다. 네, 보석으로 풀려나서 저기 북콘서트하고 책 만들어서 책 팔고 그렇습니다. 최고위원 출마한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대법원의 그 자체가 우리나라 어떤 사법의 어떤 권위를 스스로 손상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결코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은 있을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이 사망한 날이 되는 것이고 또 사법이 완전히 이재명에게 굴복한 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저는 하루빨리 김용 관련된 어떤 판결을 대법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도 또 있어요.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계속 비판을 하는 이유가 그렇게 그 사법 체계를 흔드는데도 별다른 이제 그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 데다가 김혜경 씨도 지금 대법원 가 있습니다. 대법원 그때 저기 선거법 위반 사건 있잖아요. 150만 원 벌금형. 그것도 대법원 간 지 1년 넘었어요. 그런데 뭐 김혜경 씨도 헌법 84조 그 적용을 받아서 뭐 재판 중단됐습니까? 그러니 대법원도 정말 그 법원이 지금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빨리 좀 김용이나 김혜경 씨에 대한 확정 선고도 좀 해줘야지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참 우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사법부인데 결국은 사법부가 무너지게 되면 뭐 법치주의나 뭐 자유민주주의가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내란 전담 재판부가 지금 진행되는 걸 보면 사실 그동안 많은 논란 내지는 또는 당연히 무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 바로 지난주에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로 됐었던 예를 들면 공수처 체포 권한부터 해서 영장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은 어떤 전문가들이 아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거를 거의 뭐 1, 2심의 어떤 그런 논리를 그대로 대법원에서 받아가지고 일사천리로 판결을 하는 거 보니까 참 걱정스러운 면이 많은데 반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결정은 하세월로 내일이나 모레나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은 지금 사법부 스스로 지금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고 오히려 지금 정권의 눈치를 보기 있다는 어떤 자연한 꼴밖에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오늘이라도 정말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이제 본인은 지금 가장 본인의 관심사는 여전히 이제 공소 취소, 자기 재판 없애기가 되는데 일단 공소 취소를 처음에는 검찰 차원에서 하려다가 그때 막 거래설도 있었지 않습니까? 김어준 방송에서 이 보안 수사권을 주는 대신 공소 취소를 받아내는 이제 그게 어려우니까 특검을 만들려고 했는데 특검에서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를 하려고 했는데 이 특검이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뭐 물 건너가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론의 역풍이 워낙 부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8.17 전당대회에서 김민석이 다시 당권을 잡으면은 다시 특검법 정말 처리할까요? 저는 지금 김민석이 당권 잡을 가능성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여지죠. 현재까지는. 그런데 김민석이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뭐 여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그렇죠. 없을 겁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지난 6.3 지방선거에서도 우리가 드러났듯이 공소취소 관련된 것이 결국은 예. 민주당 압승 분위기로 초반에 흐르다가 예. 완전히 이제 분위기가 달라졌지 예, 않습니까?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문제에서만큼은 예. 뭐 좌우를 떠나서 부정적인 여론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예. 설사 김민석이라도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 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석이 된다면 음. 이재명 측에서 계속해서 압박을 가겠죠. 예, 예, 예. 압박을 가기 때문에 정청래가 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뭐 진행될 가능성은 많아 보이고 예. 또 특검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검찰에서 하는 걸로. 지금 검찰 미래위원회로 만들어서. 법무부의 검찰 미래위원회에서 예, 하기 때문에 예. 저는 검찰 미래위원회에서 계속적인 좀 대안으로 예.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훨씬 예. 더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검찰 단계에서 하려다가 검찰이 검찰을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거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시켜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하기 위해서 구자영 검찰총장 권한 대행을 거쳐서 일선 그 공판 그 검사에게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직권 남용으로 막 감옥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특검 쪽으로 돌았는데 특검도 여의치 않는 상황에서 다시 이제 검찰 쪽에서 이 공소취소를 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보이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검찰 미래위원회를 해서 거리를 지금 막 찾고 있는 거죠. 공소취소 거리를 찾고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 다시 옛날 말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김호준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그 거래설 보안 수사권을 남겨주는 대신 이 공소취소를 해주는 검찰에서 딱 그 구도가 다시 지금 서서히 저는 형성이 되고 있다고 봐요. 뭐냐면은 보안 수사권 문제가 최근에 강주 여고생 피살 사건 때문에 이게 민주당 안에서도 좀 부분적으로 남겨둬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뭐 이재명의 수행 비서를 했던 모경정이나 그 변호사 박균택 이런 사람들이 11명이 좀 유해한 수사권을 좀 남겨두는 쪽으로 법안을 또 제출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빌미로 해서 검찰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안 수사권을 남겨줬어요. 이제 검사들이. 그래서 이재명의 공소를 취소를 해주는 그거는 또 거래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예, 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고 특히 지금 그저께 민주당에서 의총을 통해서 이 결판 지으려 했는데 거기서도 제대로 결판을 못 짓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의 가장 갈등의 핵폭탄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예. 지금 정말 많은 민주당의 의원들도 보안 수사권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보안 수사권 있어야 된다. 이 내부에서도 전면이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뭐 여성 성폭행이라든지 아동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일부 어떤 범죄에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좀 의견이 갈리긴 갈립니다만은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측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보안 수사권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기회로 해서 뭐 검찰과 거래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가능성은 적다. 왜냐하면 일단 그렇게 하는 것도 어렵지만 일단 검찰 내부의 분위기를 제가 한번 봐도 굉장히 이 정권에 대해서 완전히 속된 말로 그렇겠죠. 학을 띄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자, 보십시오. 해체를 시키는데. 예, 해체도 시켰죠. 최근에 보십시오. 최근에 그 심우정 검찰총장도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등등등 뭐 검찰 조직을 거의 말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검사들은 거의 뭐 99.99% 정말 그 분노하고 부불 끓기 때문에 사실은 그 거래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상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공소취소를 하게 되면은 여론의 역풍도 그렇고 나중에 검사들도 자기들이 나중에 뭐 구속될지도 모르는 만약 그렇게 하면 직권남용을 하면 정성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공소취소는 상당히 어렵다.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사법 리스크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계속 달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의 정치 리스크도 본격적으로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좌파 안에서. 자, 어제 유시민, 정말 이 매불쇼에 좌파 그 유튜브에 나와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필연적으로 실패의 길을 가고 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필연적으로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유시민이 이것을 예언을 하는 걸까? 아니면 협박을 하는 걸까? 실패 쪽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좌파 안에서. 자, 이거는 유시민이 어떤 의미로 이런 말을 했다고 보십니까? 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유시민 개인의 어떤 예언이자 또 협박이자 또 악담이자 저주죠.
완전히 이제 뭐 필연적으로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걸 풀로 다 봤는데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게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그 동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뭐 100% 동의하는 부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대통령이 지금 너무 당이 관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명픽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것은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해요. 김어준 방송 다스베이드에서 이야기했는데도 그걸 잘랐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정은호 어떤 이야기도 하고 또 한준호 이야기를 하고 또 특히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 전 총리를 당대표로 하면서 막 띄워주고 막 있다. 그리고 반대로 정청래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민주당 그 친명 의원들 그리고 촉법 내지는 철거 용역 그 패널들이 막 계속해서 출마하면 안 된다고 압박을 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당 운영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리고 만약 명픽인 김민석이 당대표 되는 순간 당도 엉망이 되고 본인도 엉망이 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 부분은 상당한 좀 공감이 갔습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 필연적으로 실패에 갈 수밖에 없다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이 검찰의 어떤 보안 수사를 이야기하면서 검찰 보안 수사는 본인도 공약을 2022년도에도 했고 2026년 선거했는데 왜 지키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상당히 강한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 부분은 뭐 저는 반대를 하지만 왜 그러면은 유시민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착을 하느냐. 결국은 좌파 진보 진영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극단적인 선택이 결국은 검찰의 강압 수사다. 그 생각으로 막 잡잡히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유시민의 표현에 따르면 정권을 떠나서 좌파 진보의 큰 깃발 중에 하나는 검찰의 수사권 폐지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이걸 지키지 않느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좌파 진보 진영이 분열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정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뭐 저로서는 동의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 아주 저는 이재명이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고 봅니다. 핵심은 좌파의 주인은 따로 있는데 자기들인데 유시민이 말한 A그룹 좌파 있잖아요. DJ 그 노무현 문재인으로 내려오는 이 A그룹 좌파가 있는데 거기서 그 추구하는 방향과 다르게 이 B그룹 좌파 이익을 추구하는 그 유이재명 하는 이쪽에서 이렇게 그 국정을 이렇게 끌어가는 게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당신 실패할 거야. 우리 말 안 들으면 실패할 거야. 이 말 같아요, 그냥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그 매불쇼는 다 보진 않았는데 그러면 유시민 씨가 매불쇼에 나와서 이 이야기 그러니까는 이재명은 필연적으로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는 말을 김어준한테도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편집을 해버렸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그 이유를 아까 제가 말씀 크게 두 가지 이유 중에 이제 명픽의 사례를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 역시 다 이제 편집이 됐다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매불쇼로 갔구나. 그러면 이제 그때 김어준이 그 이야기를 뭐 했다잖아요. 그 녹화를 하고 나서 이거 뭐 저기 통편집을 해야 되겠다는 정도로 뭐 심한 말을 했다. 그 이야기 했는데 그게 이 이야기였구나. 그걸 이제 김어준에서 편집해버린 걸 매불쇼에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한 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그 김어준은 이제 완전 이제 돌아섰죠, 지금. 김민석 쪽으로 돌아섰는지 중립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김민석을 출연을 시켜서 막 정청래를 비판하도록 만들고 또 그 김민석에게 유리한 CCTV까지 막 까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문조 털레유 중에서 거의 다 이제 와해가 됐다고 볼 수가 있죠. 문조 털레유는 와해가 되고 이제 유시민은 다시 이제 정청래 쪽에 유리한 말을 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시민은 이제 남아 있는 그 상황인데 자. 조금 전에 잠시 이야기가 나왔지만 현재 그 당권 어느 쪽이 가져갈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는 김민석 전 총리가 상당히 유리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김민석 전 총리가 이재명의 픽을 받고 총리를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리도 하지만 특히 광주 전남 반도체 이것도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정청래가 사실은 이제 연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 역사에서 보면은
연임을 당 대표 연임을 딱 두 사람만 했습니다. DJ와 이재명이 이제 딱 두 번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연임에 대한 어떤 피로감도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저런 이유로 김민석이 앞서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데, 근데 또 묘한 게 지금 그 송영길 완주할 것 같죠. 송영길이. 송영길이 지금 처음에는 뭐 페이스메이커 그런 어떤 느낌이 드는데 지금은 굉장히 강한 발언을 때리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뭐 옛날 같으면 역적으로 목을 따야 된다는 둥, 뭐 스토커라는 둥, 뭐 그런 어떤 굉장히 강한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발언들이 상당히 강성 당원들의 특히 이제 친명 강성 당원들한테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언론도 조명이 탁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도 조금 치고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와 이제 본격적인 혈전의 국면을 접어들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떤 핵폭탄이 지금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잘하신 것처럼 정청래도 만만하지 않죠. 정청래 척도 그냥 호락호락 당하지 않죠. 왜냐하면 정청래 본인도 본인이지만 친청계 그룹을 하라고 할 수는 뭐 최민희라든지 뭐 이성윤이라든지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정청래가 당대표 안 되면 무조건 공천에서 끝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민당 그 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 패널들이라든지 다음 총선에 희망 있는 사람들은 그쪽에 가야 되겠다고 응답만 진단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영 싸움이 됐기 때문에 어떤 폭탄이 쏟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싸움은 지금부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또 그 송영길이 끝까지 완주하면은 김민석하고 송영길 표가 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친명 쪽의 표가. 그런데 이제 그게 또 묘한 게 물론 이제 갈려질 수는 있는데 지금 선호 투표이기 때문에 결선 투표를 친명계는 뭐 1, 2번으로 1번 김민석, 뭐 2번 송영길 아니면 또 거꾸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점에 대해서 정청래가 가장 지금 이제 우려하는 어떤 그런 어떤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앞으로 사실 이제 정청래 측이 정말 핵폭탄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핵폭탄에 따라서 완전히 그 전당대회 판도가 저는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좌파 탄핵거리 쌓는 이재명 그리고 좌파 내전을 살펴봤습니다.